제일 어려운 건 결국은 이 소득 문제, 불평등 문제입니다. 소득이 불평등하고 지역이 불평등하니까 어떤 정책을 해도 효과가 없는데 가장 상징적인 것은 저는 바로 한 해 벌어들인 소득을 쭉 가서 나눠보았더니 가장 잘 사는 10%가 50%, 48%를 가져갑니다. 못 사는 50%의 국민들이 5.25%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이 불균형을 도대체 그냥을 두고 이 양극화를 그냥 두고 아무리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고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해봐야 먹히질 않는 거죠. 거기에다가 아까 자산의 양극화는 더 심각합니다. 상위 10%가 소득은 48%를 가져가는데 자산은 66%를 가지고 있고 문제는 5.25% 겨우 입에 풀칠하는 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1.7%입니다.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다들 시니컬합니다. 분노가 내면화되어 버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방 분권도 해야 되고 중요하고 하고 지방 자치가 더 내실화돼야 되지만 분명히 이구조할 수도 이게 또 문제입니다. 국가 운영의 틀. 이것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어떻게든 한번 지방하고 골고루 잘 살아보자고 혁신도시라는 프로젝트를 해서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수도권 한 곳에 모든 것이 몰리고 정보가 집중되고 돈도 사람도 집중되는 이 구조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고 잘 아실 겁니다. 어제 제가 이제 부산에서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있어서 옆에 서변수 시장님하고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선배이고 하니까 아니 부산이 이렇게 잘 사는데 물론 어제 해운대에서 있었습니다만 왜 그래 엄살을 떠냐 그랬더니 왜 엄살이냐 부산에 있는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부산에 붙어있질 않는다. 어디로 간단 말이냐 수도권으로 간대요.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 부산이 그 정도입니다. 그럼 다른 도시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더 시골에는 이제 젊은이들이 남아있지도 않으니까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국가 운영의 틀을 한번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대충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을 어떻게 할래? 그럼 무슨 전략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우선은 아까 우리 문석진 청장님 이야기한 대로 권한을 확실히 권한과 내려보내라. 왜 움켜쥐고 있냐. 그 권한에 따른 돈도 내려보내라. 왜 너희들이 해야만 돌아간다고 생각하느냐. 권한과 돈을 주자. 그렇게 되시면 우리 단체장님들 있죠. 진짜 돈 아껴 쓰셔야 됩니다. 자체 역량 정말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물론 여기 지방의회의 좀 다양화도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됐을 때 그나마 최종적으로 누가 더 눈을 부릅뜨고 이 문제를 보아주셔야 됩니까? 결국은 저는 주민자치 역량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방 분권형 개헌 이게 이제 결국은 사회적 합의죠. 국민적 합의로 이 수준까지는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충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도 대통령께서 경찰에 오늘 사기를 북돋우면서 꼭 오늘 주문하셨습니다. 자, 검찰과 경찰 간에 오랫동안 수사권, 기소권 갖고 싸우는 이제 그 문제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더 인권을 잘 보장할 수 있느냐 제도의 문제다. 그거 해내라. 그 대신에 경찰이 그럼 그 이야기인 즉슨 현재 검찰에 있는 막강한 권한을 경찰의 일부라도 이양하겠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경찰은 그렇게 되면 지금 약 한 14만 의경 포함해서 15만 가까이 되는 경찰은 그중에서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에 넘기라는 겁니다. 막강한 15만짜리가 아니라 그렇게 넘기라고 아주 오늘 경찰의 날 오늘 축하 말씀에서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당장 6대4로는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선 한 7대3 정도로 하려면 한 20제 정도의 재원이 지방에 가야 되는데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의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 법인세를 공동으로 쓰는 문제는 뒤에 나중에 독일 예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관점에서 오늘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오셨으니까 수도권 입장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저는 기본적으로 내년에 지방분권을 할 때 총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규모에서 서로 간에 룰을 지키자라고 합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 재형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재정당국이 늘 이야기하는 대로 정부도 쓸 돈이 많은데 지방에 줄 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핵심이 그게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재정당국하고 계속 삽바 싸움을 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인데 그러면 재정조정제도를 지금처럼 정부가 돈을 걷어서
나눠주는 그 방법은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거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해칩니다. 중앙정부가 일일이 여기 써라 저기 써라 이렇게 간섭을 하니까. 그럼 어떻게 했냐? 독일에는 보니까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와 함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공동세입니다. 그래서 독일 연방공화국에 사는 국민들 일원들이 가는 게 거의 비슷하도록은 이렇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뭐 수직적은 우리도 쓰는 방법입니다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정해진 배분 기준에 따라 연방과 주가 딱 나누는 대충 한 5대5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적은 주 몫으로 돌아가는 부가가치세 재원 중에 25%는 재정이 열악한 주에 우선 배분하도록 자기들끼리 이렇게 합의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서울 강서구의 그 아파트 앞에 서울 장애인 학교 짓는다고 할 때 주민들이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짓지 마라 그랬습니다. 지금 만약에 수도권을 비롯한 특히 뭐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한 이 부자들이 당신들이 거두는 거 아까 재산세를 더 올려서 혹은 뭐 아까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올려서 그 중에 일부를 공동세로 태워서 그걸 가지고 온 국민이 골고루 나눠 쓰자 그러면 동의를 할까요? 여러분 이 문제 해결 없이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풀어가겠습니까?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주로 이제 과거의 거버먼트 통치가 아니라 거버넌 서로가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일에 대한 어떤 성취의 어떤 목적이랄까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하는 것들이 더 우리가 더 강조되고 있고요. 뭐 오늘 저하고 지방행정국장님 같이 오셨습니다만은 대부분 국장실장님들이 지방에 있어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끌고 가고 지방은 따라오라고 하는 이런 과거의 패러다임을 벗어나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인구 감소 지역을 어떻게 할까? 저희들 계속 무슨 일본이라든가 이런 케이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사람이 안 사는 데는 무슨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처지로 봐서 도저히 그냥 두면은 견딜 수가 없는 적정지역, 도서지역, 서해 5도, 미군 공여구역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해당 지역의 신성장 동력 발굴과 지원을